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무이치로가 탄조로의 적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이치로가 사콘지를 살해하고 탄지로가 나타구모상해가 히노카미카와를 깨우친 후 하야노 루이를 대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소라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을 향해 엄청난 살기를 내뿜고 있는 기우를 보고선 기우씨, 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지금 오니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했죠. 하지만 기우는 곧바로 우레오브 시간에 탄지로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정말로 이번에는 기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에 우레오브 시간에 방어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주인 기우의 무레호흡과 탄지로의 무레호흡이 맞부딪히자 당연하게도 탄지로의 호흡이 밀렸고 탄지로는 계속해서 튕겨 나가버리게 되었죠. 기우는 무레호흡을 쓰다니 아주 염치도 없는 녀석이군 이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니가 되었지만 네지코처럼 인간을 잡아먹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요 라고 소리쳤죠. 기우는 이 녀석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 감히 너를 구해주고 검수를 알려준 스승님을 살해하다니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우로코다키 스승님이 살해당하셨다고요? 대체 누가 그런 짓을? 이라고 하며 당황했는데 기우는 지금 모른 척 하는 거냐고, 분명 스승님이 조거하면서 피로 쓴 단서에는 오니, 소년, 검사, 호흡 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했죠. 그 모든 특징이 민혁과 일치하는데 이래도 발뺌할 생각이냐며 다시 한번 탄지로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히노카미카와를 지원해 기우의 칼을 전했고, 기우는 순간적인 탄지로의 힘에 방어가 무너져버리며 넘어지고 말았죠. 기우는 자신의 힘으로 튕겨나가버렸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이대로 탄지로가 공격을 해온다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기우를 공격할 좋은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달려들지 않았고, 기우는 그 틈을 타 곧바로 다시 재정비를 했죠. 탄지로는 그때 엄청난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고, 스승님을 죽인 녀석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우는 그게 누구지?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제가 오니가 되기 전 소년 오니 검사에게 배웠고 그 오니는 저를 베기만 할 뿐 잡아먹지 않고 떠났어요. 마치 시기에는 흥미가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라고 했죠. 기우는 그 말 듣고 그러고 보니 살해당한 교육생들 역시 개인 상처만 있었을 뿐 시기의 흔적이 없었다는 게 기억이 났고, 그 오니는 지금 어디에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 오니는 뭔가 다른 오니들과 확실히 다른 느낌이 났고 아주 위험한 녀석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고, 그때 멀리서 지어오는 귀할대 검사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기우의 눈치를 쓱 보더니 죄송해요. 이 몸으로 귀할대 검사들과는 마주칠 수 없어요. 저는 어떻게든 이 몸으로 무장을 죽이고 동생과 저를 인간으로 되돌릴 거예요 라고 하며 레이코를 데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되었죠. 기우는 탄지로를 쫓지 않았는데 저 아이가 스승님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것에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 뒤늦게 달려온 귀살대원들을 보고 하야노의 오니는 퇴치당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이치로는 저번에 탄지로 남매를 만난 이후 자꾸만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약해 빠진 남매가 압도적인 자신 앞에 두고 힘도 없으면서 서로를 지켜주려 가던 모습이 자꾸만 어떤 흐릿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만 같았죠. 그렇게 더더욱 많은 귀할대 검사들을 죽일수록 그 흐릿한 기억들이 조금씩 선명해져가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이 온몸을 지배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너 오니 맞지? 라고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곳을 보니 칼로지 미치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죠. 무이치로는 꺼져라, 지금은 기분이 몹시 안 좋으니까 이라고 했고, 미치리는 이 아이는 내 둘째 동생 정도의 나이로 보이는데 말버릇이 아주 시크하군 이라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미치리는 얼마 전 사랑의 호흡 주가 된 상황이었고, 항상 염주큐로가 주가 되었으면 가자 할 덕목에 대해서 말해줬다 보니 오니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퇴치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겼죠. 그의 미치리는 아무리 어려운 오니라고 하지만 난 널 배워야겠어 라고 하며 사랑의 호흡을 시전했고, 무이치로는 귀찮게 하지 말라니까 이라고 하며 곧바로 뛰어가 한압에 미치리를 베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치리는 유연한 몸동작으로
무이치로의 검수를 피해버렸고 무이치로는 이 여자 빠르다? 라고 하며 순간 당황했죠. 미치리는 사랑의 검수를 무이치로를 향해 쏟아냈고 무이치로는 미치를 얕보고 있다가 그녀의 엄청난 파괴력에 튕겨 나가버렸습니다. 무이치로는 저 여자 뭐지? 강하다 라고 생각한 뒤에 냉정을 되찾았고 달의 호흡을 시연해 미치리의 공격들을 전부 쳐내기 시작했죠. 이번엔 미치리가 무이치로의 호흡을 보고 당황했고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달의 호흡 참격을 피하지 못하고 허벅지를 베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치리의 밀도 높은 근육 덕분에 크게 베이지 않았고 미치리 역시 다시 싸움에 집중하며 무이치로와 수차례 공방전을 치르게 되었죠. 무이치로는 미치리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검술에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점 더 발전해 나갔고 그것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치리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둘이 다른 점은 바로 회복 능력이었습니다. 미치리의 공격에 배워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해버리는 무이치로와 다르게 미치리는 점점 상처가 누적이 되어왔고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며 빠르게 지쳐가기 시작했죠. 둘 다 확실한 한 방으로 상대를 베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시간은 무이치로의 편이었고 무이치로는 자신이 승기를 잡기 시작하자 더욱 거칠게 달의 호흡 참격을 날려 미치리를 압박했습니다. 미치리는 결국 그 참격들을 막아내는 데에만 급급했고 결국 힘이 빠지자 무이치로는 미치리의 칼을 날려버리게 되었죠. 미치리는 꼼짝없이 이렇게 결혼도 못해보고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글 맺혔는데 무이치로는 갑자기 또다시 두통이 몰려오며 자꾸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어떤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무이치로는 미치리에게서 벗어나 무작정 다른 곳으로 뛰기 시작했고 미치리는 어라? 나 산 건가?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죠. 한편 탄지로는 나타공원 산을 빠져나온 뒤 루이의 피를 모은 것을 타마요에게 가져다 줬는데 타마요는 탄지로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내 스승님이 나를 배웠던 검사원이에게 살해당하셨다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타마요는 식인을 하지 않고 그저 죽인 뒤 떠났다는 것을 듣자 아무래도 그 오니를 누가 만든 것인지 알 것 같다고 했죠. 그의 탄지로는 그게 누구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무잔을 제외한 최강의 오니 상인일 코쿠시보가 만든 후계자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게서 무잔의 저주를 벗어나 오니를 만드는 약을 원했는데 아마도 그 아이를 오니로 만들기 위해 그런 것 같다고 했죠. 탄지로는 도대체 왜 그런 강한 오니가 후계자를 키우는 거냐고 오니는 어차피 태양을 보지 않는 한 영생을 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타마요는 코쿠시보의 목적은 아무래도 무잔을 죽이고 무잔의 저주를 해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쿠시보는 직접 무잔을 전화할 수 없으니 그 아이를 키워 무잔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진 것 같다고 했죠. 탄지로는 무이치로가 자신과 목적이 같다는 것에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역시나 그는 사콘지 스승님을 죽이고 많은 인간들을 죽인 오니 용서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타마요는 탄지로에게 다른 하얀 오니가 있는 장소를 알아냈다며 무한열차로 가라는 임무를 부여했죠. 한편 무이치로는 산속으로 뛰고 또 뛰었는데 아무리 뛰어도 머리에 남아있는 불쾌한 두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이치로의 발걸음은 어느 곳에서 멈췄고 그곳은 산속에 있던 허름한 집이었죠. 무이치로가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바닥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빗자국이 보였고 그 순간 무이치로는 그곳에 누워서 죽어가던 형 유이치로의 모습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을 죽이고 자신 역시 베어버렸던 그 오니의 얼굴이 바로 코쿠시보였다는 것이 떠올랐고 무이치로는 엄청난 분노에 이성을 잃고 칼을 마구 휘둘러 집을 전부 박살내버렸죠. 그때 마침 코쿠시보가 무이치로에게 저벅저벅 걸어왔는데 무이치로가 정신적으로 어떤 이상을 겪는 걸 알고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무이치로는 코쿠시보에게 당신이 나의 형을 죽인 거였냐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었죠. 코쿠시보는 기억의 봉인이 풀려버린 건가? 아직 정신이 미숙한 어린아이의 몸이라 그런지 확실히 기억을 지우는 건 어려운 건가 보군 이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엄청난 포효를 하며 달의 호흡을 휘둘렀고 코쿠시보는 그 참격들을 전부 받아치며 아직은 날 상대하기에는 멀었다 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고 코쿠시보는 점점 더 빨라지는 무이치로의 움직임을 보며 꽤나 흥미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내비친 세계를 통해 무이치로의 공격을 읽은 뒤 곧바로 달의 호흡으로 무이치로의 팔목을 날려버렸죠. 그래도 무이치로는 다시 팔목을 재생한 후에 코쿠시보의 품 쪽으로 파고들었고 빠르게 목 쪽을 노려 칼을 휘둘렀는데 코쿠시보는
그것을 읽지 못했는지 피하지 못했고 무이치로는 이대로 목을 날릴 수 있겠어. 우리 형의 원수 죽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무이치로의 칼은 코쿠시보의 목 앞에서 멈춰버리고 말았고 코쿠시보는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넌 내게 복종하게끔 저주를 걸어왔거든 이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하며 다시 칼을 휘둘렀지만 또다시 코쿠시보의 목 앞에서 멈추게 되었고 코쿠시보는 그대로 무이치로를 발로 차 날려버렸습니다. 무이치로는 엄청난 분노와 무력감에 보여했고 코쿠시보는 그래 그 분노가 너를 더 강하게 만들겠구나 라며 오히려 기뻐했죠. 코쿠시보는 네가 나를 베지 못한 것처럼 나도 무잔을 벨 수 없다. 하지만 넌 나를 베지 못할 뿐 무잔을 베어낼 수는 있지. 네가 더욱 강해져서 무잔을 베어버린다면 내가 너에게 걸어둔 저주를 풀고 그땐 너와 사투를 벌여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코쿠시보의 목을 벨 수 없다는 거 알았기에 코쿠시보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았죠. 하지만 무이치로는 모든 것을 코쿠시보의 뜻대로 되게 하고 싶진 않았고 자신이 귀살대 검사들을 죽이는 건 코쿠시보에게 득이 될 뿐이란 걸 알았기에 이제부터 다른 12개월 녀석들을 모두 죽이고 강해져서 무잔을 죽일 테니 12개월의 오니가 어디인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방금 전 무이치로의 움직임을 봐서는 확실히 지금의 무이치로는 12개월의 오니들과의 싸움도 해볼만 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럼 일단 가볍게 하얀의 오니들부터 잡아올 테냐?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탄지로와 무이치로가 적이면서도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전개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어봤어요. 오늘의 가상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